다음 문제 예제 4번입니다. Entropy change during constant pressure process. 마찬가지로 엔트로피 체인지에 대해서 구해보는 문제가 되는데 예제 3번하고 다른 거는 이번에 봤더니 피스톤 실린더 디바이스가 나오고 있고 자, initially 나왔네요. 여기도 이제 엔트로피 체인지니까 스테이트 백이 스테이트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 과정과 그 나중에 파이널 과정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contain 3pound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좀 고쳐 주시죠. 3pound 하면 약 1.5kg입니다. 1.5kg of liquid water at 20 psia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것도 고쳐서 150 kPa 고쳐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70 Fahrenheit인데 요거를 우리가 20도로 고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nitially 뭐 water 그 다음에 P1이 150 T1이 20도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건 M1, N2 뭐 질량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M 1.5kg. The water is now heated at constant pressure by the addition of 3450 BTU 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바꿔줄게요. 얼마로 바꿔주시냐면 4000kJ로 바꾸겠습니다. Determine entropy change of water during this process. 그래서 전에 풀었던 문제 예제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보시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델타 S를 구하는 거고 스텝 1, 스텝 2에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assumption 여러분들 하시면 되고 given property 다 주어져 있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면 state 1 P1은 150 kPa, T1은 20도씨. 물인데요. 150 kPa, 100 kPa의 saturation temperature가 100도인데 150 kPa임에도 불구하고 20도씨밖에 안 된다는 거는 뭐다? compressed liquid다. 그래서 TS 다이어그램 그려보시면 compressed liquid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compressed liquid 테이블에서 찾아와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구한다? compressed liquid 테이블이 없을 때는 saturate liquid다 라고 보고 구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H1 자, 이렇게 해서 찾아주실 수 있는 그 물성치는 다 찾는 게 좋고요. 왜 H를 찾았는지 그 다음에 한번 보죠. State 2 State 2 봤더니만 주어진 인포메이션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 피스톤 실린더 디바이스 대부분 constant pressure 과정으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문제에서도 주어져 있어요. constant pressure 과정이다. 그러니까 즉 뭐다? P2는 P1과 같다. 또 하나의 인포메이션 모른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여튼 있어야 돼요. one more property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state를 fix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막하죠. 자,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 한번 이용해 봅시다. 그래서 에너지 인, 시스템 안으로 에너지 인 뭐가 있습니까? Q인 지금 있다고 그러네요. 그죠? Q인이 있다고 그랬고 work in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Qout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바운더리 웍은 있겠죠. 여기서 Q인이 들어가면서 H2O가 증발하게 되고 부피가 팽창하게 되면 뭔가 바운더리가 변하면서 생기는 웍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운더리 웍은 있을 거고 델타 U인데 KEP는 다 무시하고 그러면 델타 Q인이라고 하는 거는 델타 H가 되는 거죠. 넘어가서 PB니까 P 곱하기 델타 B 얘는 U. 자,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M 곱하기 H2 마이너스 H1. Q인은 4000kJ, M은 1.5kg, 그 다음에 H2는 모르고 H1은 83.915. 그래서 어때요? 하나의 이퀘이션에 미지수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H2는 2750.6 kJ/kg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H2를 구했고요. 그러면 하나의 물성층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H2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H2는 2750.6. 그래서 P가 150kPa일 때에 그때 H가 2750.6 kJ 찾으시면 됩니다. 일단 P가 150kPa일 때에 우리 교재의 890페이지 테이블 A5에 가서 P가 150kPa일 때에 H 값들을 봤어요. H 값을 봤더니 HG가 2693.1이야. 2693.1 2693.1 뭐가? HG가. 그런데 지금 H2는 어때? 이거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뭐다? 에너지가 Saturate Vapor보다 크다라는 거는 지금 무슨 상태다? Superheated Vapor 상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테이블 A6로 가셔가지고 150kPa일 때에 H가 2750.6일 때 그때 일치하는 S2를 찾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딱 일치하는 값이 없다 그러면 뭘 하면 된다?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하면 되겠죠. 그래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해서 S2를 찾으시면 돼요. 7.3674 kJ/kg K가 됐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엔트로피를 이제 구하시면 됩니다. 델타 S는 M 곱하기 S2-S1인데 S2는 7.3674 방금 구했고 S1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테이블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구하시면 10.61 kJ/K가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플러스 값 왜 플러스입니까? 밖에서 물로 열을 공급해 줬어요. 그래서 물의 입장에서 열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연히 엔트로피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10.61 이라는 그 엔트로피가 증가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5번입니다. 이제 5번 isentropic expansion of steam in a turbine. 그래서 isentropic 프로세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 isentropic이라고 하는 거는 델타 S 즉 엔트로피의 변화가 없는 과정을 우리가 아이센트로픽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제 문제 여기 있는데요. Steam enters an adiabatic turbine at 5 megapascal and 450 degrees Celsius and leaves at a pressure of 1.4 megapascal. Determine the work output of turbine per unit mass. 무슨 얘기예요? 스페시픽 웍을 구하시오 라는 얘기죠. 그래서 kJ/kg을 구하라. 즉 라지 캐피탈 W가 아닌 스몰 W. if process is reversible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단서가 두 개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아이센트로픽 하다라는 건 뭐다? 열 전달도 없고 어떠한 마찰 같은 손실, 그런 리버서블도, 그러니까 일리버서빌리티도 없는 그런 과정을 아이센트로픽 과정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이센트로픽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두 개의 매직 워드인데, 하나 단열이란 절대 단열이라는 아이디어베릭과 그 다음에 가역적이라는 리버서블 두 개의 합을 우리가 아이센트로픽이라고 얘기한다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보시면은 TS 다이어그램에서 1번하고 2번 과정 동안에 엔트로피의 변화가 없는 과정을 바로 아이센트로픽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자체에는 지금 아이센트로픽 하다라는 얘기는 없지만 이 에디아베릭한 거, 그 다음에 리버서블 하다라는 두 개의 가정 하에 이 과정 자체가 아이센트로픽한 과정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터빈이라고 하는 거, 어떠한 뜨거운 스팀이 들어가서 터빈에서 팽창이 되면 터빈을 돌리게 되고, 그때 이제 압력이 떨어지면서 일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러면 터빈으로 들어가는 그 스팀의 압력, 우리 즉 P1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온도는 T1, 즉 굉장히 높은 압력에 높은 온도의 스팀, 슈퍼히티드 베이퍼죠. 들어가서 팽창이 되면 이제 압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압력 P2는 1.4 메가파스칼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때에 W 아웃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W 아웃이라고 하는 거, 델타 H죠. 자, 보시면 델타 Q 더하기 델타 W는 델타 H 더하기 델타 P 델타 KE 없어지고 스테이셔너리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남았는데, 스팀 터빈 지금 뭐 문제에서도 에이디아베릭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안 나오더라도 스팀은 주로 이제 에이디아베릭하다, 단열 처리가 잘 되어 있다, 열 전달은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 라는 기본적인 가정이 들어가잖아요. 뭐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단열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하여간 이 문제에서는 에이디아베릭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델타 Q 자체는 없다, 히트 트랜스퍼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럼 W는 H인데, 자, W workout은 델타 Q, work-in 마이너스 work-out은 H2 마이너스 H1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work-in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바깥으로 나오는 work-out만 있죠. 여기서 나오는 거. 그래서 work-out은 델타 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나중에 플러스 해주면서 H1 빼기 H2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anyway, 그러면 우리가 H1하고 H2만 구하면 지금 구해야 되는 그 터빈의 workout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H1, H2 어떻게 구합니까? H1, 스테이트 1에 지금 두 가지 조건이 다 주어져 있어요. P1, T1 다 주어져 있죠. 그러면 테이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5메가파스칼에 450도씨,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슈퍼히티드 베이퍼인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테이블 A6 가셔가지고 H1 찾으시면 돼요. 3317.2 kJ per kg 정도 되고, 그 다음에 S1 6.821 kJ per kg K 이렇게 두 개 찾으시면 되고, 자, 스테이트 2 보셔야 되는데, 스테이트 2 봤더니만 문제에는 지금 압력만 주어져 있어요. P2만 주어져 있는데, 이때 H2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스테이트를 정의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인포메이션이 필요하다. 하나의 인포메이션으로는 충분치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P2가 1.4 메가파스칼인데 하나를 어떻게 더 알 수가 있느냐? 이 스팀 터빈이 어떠한 과정에서 일어난다? 지금 에이디아베릭 하면서 리버서블한 과정, 즉 아이센트로픽한 과정으로 지금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은 S2가 S1보다
S1하고 같다라는 그런 조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테이트 1에서 S1을 이렇게 구해 놓은 거고요. 그러면 스테이트 2 할 때에 P2가 1.4MPa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거고 S2 equal S1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선 테이블에서 H2를 찾으시면 돼요. 자, 찾으실 때 일단 테이블, saturation 테이블에 가셔가지고 먼저 압력이 1.4MPa일 때에 SG 값을 먼저 체크하셔야 되죠. SG 값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SG가 S1보다 작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출구 쪽에서 스팀의 상태는 슈퍼히티드 베이퍼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테이블 A6에서 그냥 찾으시면 돼요. X 값 건도 생각 안 하시고. 자, 그래서 H2 구하셨고 H1 구하셨기 때문에 이 맨 처음에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work 구하시면 되겠죠. specific work out은 H1 H2 그래서 349.8 kJ/kg이다. 그래서 자, 바깥으로 나온 1 349.8 kJ/kg 이런 식으로 구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제 6번인데요. TS diagram of Carnot cycle. Carnot cycle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Carnot cycle의 TS diagram을 이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To show the Carnot cycle on TS diagram. TS diagram에 Carnot cycle를 보이시오라는 뜻이 되겠고요. Indicate the areas that represent heat supplied QH and heat rejected QL and the network output on this diagram. 그래서 이 안에서 QH가 어디고 QL이 어디고 또 네트워크가 어떠한 에어리아가 또 네트워크를 의미하는지를 한번 표시를 해보시오 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그림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TS 다이어그램. 근데 사실 이게 정답이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였다 그러면 TS 다이어그램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예제이기 때문에 이미 제가 여기다 그림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함이에요. 자, 그래서 TS 다이어그램을 먼저 이제 그리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카르노 사이클이 4가지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4가지 과정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1, 2 과정은 프로세스 1, 2는 뭐였다? internally reversible isothermal expansion 과정이고, 프로세스 2, 3 과정은 internally reversible adiabatic expansion이고, 프로세스 3, 4 과정은 internally reversible isothermal, 이번에는 compression 과정이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4, 1 과정은 internally reversible 하면서 adiabatic compression 과정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TS 다이어그램에 좀 그려보시면은, 자, 1, 2 과정은 isothermal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T1하고 T2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같아야 되면서 이때 팽창이 되는 이유는 뭐다? 열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자, QH는 QH 여기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 이 QH는 뭐다? 어떠한 TS 다이어그램 상에서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 이 패스 라인 아래에 그 에어리아가 바로 QH를 의미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QH예요.
자, 2, 3 과정은 internally reversible 하면서 단열이 된 과정이다 라는 얘기죠. 사실 그래서 카노 사이클은 다 이 아이디얼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리버서블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리버서블 한다는 자체가 벌써 아이디얼한 건데, 그럼 리버서블 빼버린다 그러면 사실 아이스 서머 익스펜션 과정은 일어날 수는 있죠. 그죠? 근데 2, 3 과정하고 4, 1 과정에 이 에이디아베릭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 단열 과정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100% 열 전달이 안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자, 리버서블 플러스 에이디아베릭이 뭐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자, 이 4일 과정도 마찬가지. 4일 과정도 보시면 리버서블 하면서 에이디아베릭 한 과정, 얘 무슨 과정이라고 부른다? 얘를 equal 아이센트로픽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그죠? 아이센트로픽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이센트로픽 과정. 예,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아이디얼한 과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TS 다이어그램 상에서 T2하고 T3는 어떻다? 변함이 없이 같아야 된다.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그 라인이 형성이 되죠. 그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4일 과정도 리버서블 하면서 에이디아베릭이기 때문에 4일 과정 또한 엔트로피가 변하지 않는 그런 수직화한 과정이 됩니다. 자, 이 세 번째 프로세스 3, 4 과정, 이번엔 internally reversible isothermal compression이에요. 컴프레션은 어떻게 된다?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되겠지. 그죠? 빠져나가는 QL 과정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3, 4 과정에 이 패스 라인 아래에 에어리아가 나타내는 게 뭐다? 이 빨간색 에어리아가 나타내는 게 바로 QL을 나타낸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 뭐였다?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QH-QL. 그래서 이 초록색 에어리아에서 빨간색 에어리아를 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록색 에어리아에서 빨간색 에어리아를 뺀 게 바로 요 에어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노 사이클의 TS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게 되죠. 이 두 개의 아이소서멀한 과정과 두 개의 아이센트로픽한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노 사이클의 TS 다이어그램 잘 기억을 하시고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여기다가 우리가 QH는 뭐고 QL이 뭐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이라고 하는 건 항상